그럼 브레이싱은 어떤 효과예요? 배를 약간 밀어내는 효과라면 할로잉은 정반대죠. 배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배를 쭉 끌어당겨서 오히려 밀어내는 것에 반대가 되죠. 배를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복압이라고 하면 이제 위치상으로는 딱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횡격막의 바로 아래쪽, 그리고 골반이 바닥처럼.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도 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필라테스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곳은 필라테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에서 다 강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얘기하는 중요한 곳이니까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몸의 중심에 딱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복압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생각을 하셨을 때 보시면 위에서 이제 횡격막이 밑으로 가볍게 살짝 눌렀을 때 옆으로 좌우로 벌어지고 앞뒤로도 벌어지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적당한 복압의 상승은 요추의 지지를 돕는데요. 왜 요추의 지지를 도울까요? 내가 뒤로 배를 이렇게 위에서 꼭 누르기만 한 게 아니고 배를 빵 밀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를 빵 밀어내면 뒤에 허리도 뒤로 밀리는 압력을 받겠죠? 그러면 허리가 뒤로 밀릴 때 요추는 거기서 지지를 해주는 힘을 당연히 써야만 하겠죠.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이 디스크가 언제 잘 터지냐면 재채기 할 때 잘 터지신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재채기를 쿨럭하는 순간 횡격막이 밑으로 꽉 누르죠. 그건 내가 재채기랑 뭐였죠? 짝사랑이었나? 그거 못 숨긴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재채기를 내가 참고 싶어도 쿡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복압이 확 높아지는데 그때 뒤에서 요추의 지지가 안 돼버리면 요추가 뒤로 훅 밀려버리면 디스크가 꽉 눌려져서 그래서 그렇게 재채기할 때 이제 많이 터지신다고 하거든요. 그거 어떤 분은 뭐 유튜브 같은 거 봤을 때 엄청 황당하게 디스크 터진 사연 이래가지고 자기는 웃다가 디스크가 터졌다.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은 이치죠. 그렇게 복압이 확 늘어났을 때 뒤에 요추의 지지가 평상시에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생기신 거고 디스크란 질환이 정확하게는 디스크 탈출이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강 내압이라고 하는 요 안쪽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 요렇게 동그란 요 공간. 여기가 압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제가 저거 좋아하거든요. 좀비 영화 되게 좋아해요. 워킹데드라는 미드 혹시 보셨어요? 워킹데드라는 미드를 보면 거기에 막 좀비가 좀 이거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 배가 좀비가 막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좀비들 중에 배가 다 보이는 좀비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거죽이 없어서. 요추만 이렇게 뒤에서 헐렁헐렁 남아있고 앞쪽 배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분장팀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이제 요 복부 부분에 장기가 막 이렇게 너덜너덜 막 매달려 있도록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해보세요. 아까 여기 우리가 복압이라고 하는 공간 있죠. 거기는 우리가 복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장기도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치지만 척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치지만 사실상 장기 같은 애들은 다 물이잖아요. 걔네들은 다 물인데 얘들이 위는 어떻게 그 자리에 딱 있고 뭐 창자는 어떻게 신장은 그 자리에 딱 있고 딱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복압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걔네들이 막 일로 후룩 밀리고 절로 후룩 밀리고 막 이렇게 밀려다니겠지, 장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압이라는 공간은 무조건 우리가 근육의 힘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훈련을 질문하신 분처럼 많이 시키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필라테스에서도 또 이 부분을 임프린트라는 얘기를 써서
이게 임플란트야. 임플란트다. 이게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이해가 는 거고. 배꼽을 뒤로 쫙 붙이면서 허리 뒤가 약간 누워서 할 때 바닥에 이렇게 붙는 듯이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거나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복압이 당연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내가 배를 이렇게 딱 고정한 상태로 척추를 중립 뉴트럴 잡아서 요추가 약간 커브가 있는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딱 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저 공간에 복압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복압이 높아지면 저 공간에 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호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리를 들거나 뭐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저 공간이 빵빵하게 복압을 확 높여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복압은 그러니까 높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호흡이 있어요. 그쵸? 브레이싱. 그리고 할로잉이라고 하는 호흡이 있어요. 그러면 브레이싱은 뭐예요?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의미겠죠. 여기 보시면 브레이싱은 아까 얘기한 요렇게 된 공간 있죠. 동그란 공간. 이 전체가 위에서 내려 눌러서 꼭 횡격막이 내려 누르기만 한 게 아니고 배가 읍 되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읍 이렇게. 그러면 저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빵빵하게 이렇게 꽉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기가 위에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풍선을 위에서 꽉 누르면 좌우로 벌어지고 밑으로도 쑥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저 공간이 이렇게 늘어날 때 바깥에 있는 근육이 누구예요? 바깥에 있는 근육. 사실은 그러니까 꼭 복근만이 아니에요. 뒤쪽에, 백 쪽에 있는 사실 광배근 같은 애들도 결국은 복 건막으로 인해서 다 우리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기립근도 마찬가지니까 그 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복근만이 아니고 요렇게 요 통 있죠. 요 통 자체가 여기가 공간이 빡빡빡빡빡빡 다 나와야 되니까 거기가 나오지 않게끔 꽉 누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잡아주는 애가 누구예요? 걔가 복사근이 되겠죠. 그리고 뭐 복직근도 되겠지만 복사근이 그때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질 때 가장 크게 꽉 잡아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브레이싱처럼 우리가 배를 꽉 밀어내는 그런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강화가 되는 근육이 외복사근 같은 근육들이 훨씬 그때 강화가 많이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헬스장 그 벨트 있잖아요. 그게 이름도 복압 벨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벨트를 차면 어때요? 더 무거운 것까지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허리도 보호되고. 왜 그래요? 그 벨트가 바깥에서 그 역할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꽉 누르거나 아니면 복압이 꽉 높아졌을 때 바깥쪽에서 이렇게 더 이상 못 늘어나게 이렇게 꽉 잡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힘을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위에서 브레이싱 꽉 눌렀을 때 배가 어떻게 돼요? 그 단단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바깥쪽에 외복사근, 복직근 같은 애들이 힘을 꽉 써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필라테스 호흡에서 내쉬는 호흡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할로잉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브레이싱은 어떤 효과예요? 배를 약간 밀어내는 효과라면 할로잉은 정반대죠. 배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배를 쭉 끌어당겨서 오히려 밀어내는 것에 반대가 되죠. 배를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 내쉬는 숨에 보통은 이제 할로잉을 해요. 내쉬면서 배를 더 뒤쪽까지 쫙 끌어당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브레이싱은 내쉬면서 할 수 없어요. 브레이싱은 언제 할까요? 브레이싱은 숨을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시고 숨을 참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마시면서 계속 배를 내밀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역도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해서 데드리프트 막 이런 엄청난 파워를 낼 때 흡 하고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배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배의 힘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브레이싱이라는 힘이에요. 그 공간
아까 얘기한 요 통의 공간을 단단하게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의 압력을 확 높여서 거기를 완벽하게 쫙 보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힘을 쓰죠.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 그래서 표층 근육으로 압박을 가해주어 복강 내압을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자, 요게 지금 요 그림이 이제 바깥쪽 까만 쪽이 이제 뭐 앱도미널 월 이래서 복벽들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 멀티피더스도 그러니까 연결돼 있죠. 같이 다혈근도 밑에는 펠빅 플로어라고 있다면 우리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상상하시면 돼요. 주사기 그 앞에 나오는 구멍을 손가락으로 꽉 막고 어렸을 때 눌러보신 적 한 번쯤 있잖아요. 사실은 성인 돼서도 아마 누르신 적 있으실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빵빵빵빵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지니까 거기 압력이 높아지니까 다시 얘가 살짝 튕겨서 올라오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밑으로 꽉 내려 눌렀을 때 그 공간에 압력이 높아지는 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복강 내압의 상승은 대정맥과 복부장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외에도 흉곽 내압 및 두개 내압의 상승까지도 유발하여 전신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구글 복강 내압의 개념과 임상적 의의를 참조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브레이싱, 우리가 숨을 참아서 흡 하는 게 가장 파워를 낸다고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모든 힘을 그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힘을 그렇게 쓰면 내가 큰 파워를 낼 수 있게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방금 그 얘기처럼. 왜냐하면 복강 내압의 상승, 저렇게 막 복강 내압의 상승은 대정맥과 복부장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선생님들이 빼보세요. 그럼 얼굴 시뻘개지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뭘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두 개 내압의 상승도 그 얘기예요. 결국은 하는 순간 우리가 온몸에 긴장 힘이 빡 들어가죠. 그러면서 장기도 아까 나온 것처럼 꽉 직접적인 압력을 받아서 그러면 위에서 누가 꽉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가 뭐 얘네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절을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움직여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도 움직여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또 뭐 심장도 그렇고 근데 심장이 좀 위쪽에 있으니까 밑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위에서 아까 주사기 꽉 누르면 그 밑에 공간이 빵빵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빵빵해지는데 실제로 주사기가 이렇게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바깥에 플라스틱 때문에 그쪽에 압력만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그 공간, 그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게 우리의 복벽과 뒤쪽에 이제 멀티피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복압이라는 공간이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약하면 그러면 그렇게 딱 밀었을 때 그렇게 꽉 못 잡아주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거기를 꽉 누르고 있으면 밑에 이 공간은 복압이 막 높아져 있으니까 너무 빵빵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편안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힘을 쓰는 거였죠. 아까 얘기한 브레이싱은 언제 쓰는 힘이냐면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냈을 때.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제가 요즘은 아니고 계속 꽂혀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은 봐보세요. 많이 공중파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셨지만 그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의 뇌가 원시 시대에 멈춰 있다고 하잖아요. 원시의 뇌가 있다고요. 그러면 뇌가 제일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 사자를 만나면 확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막 극한의 딱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힘이 왜 몸에 안 좋은데 대정맥과 복부 장기에도 안 좋고 막 아까에도 안 좋고 흉곽 내압미 이것도 다 두 개 내압도 안 좋게 만드는데 그 힘이 왜 있을까 우리 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은 언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렇게 우리가 막 엄청나게 도망을 칠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힘을 쓸 때 편도체도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게 코어 힘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힘을 그렇게 쓴다. 그러면 엄청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힘은 언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역도 같은 굉장히 고강도의 근육에 파워 있는 운동을 할 때, 그럴 때 한두 번, 그쵸? 최고의 그 기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지만 헬스장 갔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그 복압 벨트를 차고 온 운동을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 팔 운동할 때도 그거 차고 하시고.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바깥에서 잡아줘야 되는 외복사근도 벨트가 잡아주니까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내가 복강내학을 어떤 힘을 쓸 때마다 저렇게 자꾸 밀어내는 힘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힘은 그러니까 무조건 복압을 올리는 게 코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코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더 첫 번째가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할로잉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버티는 힘이잖아요. 그쵸? 위에서 힘을 누가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압을 높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 힘이 없으면 걔네들은 힘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힘이 복압이 꽉 높아져야 걔네들이 더 안 벌어지려고 외복사근이며 복벽 애들이 이렇게 힘을 쓰는 건데 근육이 요렇게 수축을 했을 때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걔네들은 내가 지금, 주체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야, 막어!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할로잉은 어때요? 복횡근이 이렇게 당겨지는 힘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싱 같은 호흡을 할 때는 숨을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숨을 참으세요라고 안 해도 아마 숨을 거기서 내쉬는 숨에 못 하실 거야. 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원래 내 최고치는 내쉬는 숨에 하면서 못 하겠죠. 예를 들면 내쉬는 숨을 필라테스 하실 때 이제 내쉬는 숨에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배를 이렇게 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엄청 막 강조하시고 또 모든 운동을 다 이렇게 막 이런 힘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그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니면 고강도의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신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굉장히 근육질의 어머님들이 이런 일이 많은데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가끔 잘 모르신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쉬는 숨에 이렇게 복횡근이 여기 있잖아요. 코르셋처럼.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숨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골반저근이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왜 코어 근육일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일을 계속 하는 게 코어 근육이잖아요. 글로벌 머슬은 뭔가 액션을 만드는 게 글로벌 머슬이고 그러면 골반저근을 생각해 보셨을 때 골반저근이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꼬리뼈에서 앞에 치골로 붙어 있고 이쪽에도 한마디로 이 구멍을 막고 있는 게 골반저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골반저근이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니까 정면에서 보면 장기가 밑으로 빠지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들이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이런 뼈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골반저근이 수축을 하면 액션이 나올까요? 액션이 나오면 잘못하신 거죠. 액션이 나오면 액션하는 근육을 쓰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흔히 잘못하는 케겔 운동 엉덩이를 여기서 요렇게 하면서 만드는 케겔 운동 아시죠? 그거 왜 잘못됐어요? 골반저근을 쓴 게 아니고 무브먼트가 나왔잖아요. 골반저근을 잘 쓰면 그럼 골반저근 수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이렇게 쳐져있던 해먹처럼 쳐져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골반저근이 일을 할 때마다 액션이 나오면 여기도 장기가 다 이렇게 딱 들어차 있는데 그쵸? 이 장기가 들썩 하겠죠. 미세하게 그러니까 그런 코어 근육, 횡격막도 마찬가지예요. 횡격막이 엄청나게 장기를 누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없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횡격막 호흡을 한다 결정했을 때 말고 평상시 호흡할 때 내가 눈치 못 챌 만큼 정도의 무브먼트가 횡격막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복횡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코어 머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코어 머슬을 글로벌 머슬처럼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렇게 움직임이나 어떤 힘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 글로벌 머슬 큰 근육에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래서 복횡근이라는 근육을 이렇게 썼을 때 그렇죠? 복횡근도 마찬가지예요. 골반저근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 골반의 어떤 모양을 변화시키진 않잖아요. 복횡근도 마찬가지예요. 복횡근이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ASIS 있는 쪽에서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럼 복횡근이 수축을 하면 이 골반을 이렇게 말아버릴까요? 복횡근의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말아버려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복행근은 수축을 했을 때 엄청나게 무브먼트, 움직임이 막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행근은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횡격막이 누르면 풀어지는 게 복행근의 역할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브레이싱처럼 호흡을 해요. 뭐냐면 마시고 숨을 윽 참고 그 다음에 힘을 꽝 쓰잖아요. 근데 내쉬는 숨에 배를 쪼으라고 했으니까 내쉬는 숨을 흐악 쪼아버려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내쉬는 숨이 결국 다 모든 사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수업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수련을 하신다거나 1대1 수업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호흡이 거기서 끝나면 다시 마시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참고 내쉬는 숨을 초반에 배를 끌어당겨가지고 복근의 힘으로 내쉬는 숨 쫙 쪼아놓고는 그 다음에 참고 뭐 어떤 동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호흡인 거예요. 그러면 복행근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내쉬는 내내 수축을 해야 돼. 내쉬는 내내. 그리고 마시는 숨에는 배를 아까처럼 흡 미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횡격막이 누르면 배가 약간 나오는데 그 배 나오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또 배를 밀면서 호흡하시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마치 브레이싱처럼 배를 꾹 밀었다가 내쉬는 숨에는 복근의 힘으로 뒤로 당기기만 하면 정작 쓰여져야 할 코어 근육들은 아무도 안 쓰여지는 호흡이 돼요. 그래서 호흡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움직임과 그 반응에 집중하시면 그런 큰 힘을 자꾸 이끌어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막 제가 그 논란이 많이 된 영상이 있잖아요. 필라테스 호흡 때려치세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강조하는 호흡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호흡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갈비뼈를 줄일 수 있으면 누가 운동해요? 나가서 집에 앉아서 호흡만 하지. 안 그렇겠어요? 물론 거기에서 그게 모두 다 잘못된 건 아니고 나쁜 호흡을 하고 배를 뭐 예를 들면 평상시에 복행근 아예 못 쓰시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너무 그거에만 집중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예요? 브레이싱과 할로잉의 차이는, 브레이싱은 마시는 숨에 요 공간에 복압을 꽉 높여서 내가 숨을 참아서 거기가 땅땅해진 상태에서 어떤 큰 힘, 대단한 큰 힘을 꽉 쓰는 것. 그쵸? 그리고 할로잉은 복횡근의 힘으로 이쪽 요 공간, 골반 앞쪽에 이 공간이 코르셋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거에 집중해서 여기를 자꾸 좁히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글로벌 머슬을 써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갈비뼈 수축하는 그것도요. 복행근이 여기 전체 붙어 있으니까 수축을 하죠. 근데 그게 무브먼트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면 그것도 복사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행근이 이렇게 수축을 하잖아요. 이렇게 수축을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공간을 이 통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통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앞에서만 누를까요? 아까 요추도 지지하는 힘이 생긴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내쉬는 숨의 호흡을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축을 할 때 요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요 노란색만 수축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노란색 이 화살표하고 우측에 있는 그림을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이렇게 통으로 봤을 때 요 좌측에 있는 까만 동그라미에 노란 화살표들이 가운데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쵸? 저 노란 화살표들이 가운데로 쫙 모이고 있어요. 결국은 그 힘이 다 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 중에 다혈근이 약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쵸? 다혈근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내쉬는 숨에 배꼽만 뒤로 당기는 데 집중하실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허리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아주 미세하지만 들어가요. 그 제가 어떤 영상에 되게 클로즈업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나면 제가 여기 자막으로 한번 여기 넣기는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배만 복행근만 신경 쓰셔서 배만 넣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조여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허리 이렇게도 조여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앞뒤로도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이 다 조여졌는데 조여지고 끝이 아니에요. 그 조여진 게 그 힘이 정수리를 뚫고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쉬는 숨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냥 배만 쪼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내가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통이 가운데
배꼽 뒤쪽에 내 몸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꼽이 요추 3번 쪽에 있잖아. 그럼 그 중심으로 이 벽들이 쫙 모이는 거야. 그래서 허리가 약하신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힘이 더 써지도록 만드는 거야. 왜냐? 다혈근의 힘은 잘 느끼기 힘드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요추의 지지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힘만 주고 끝이 아니고 걔가 쪼여져서 정수리 위까지 쭉 올라온다 상상을 해보시면 내쉬는 숨이 그러니까 다 내쉬고 배에 힘 땅 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쉬는 숨이 되는 거예요. 마시는 숨 그 공간이 그 동그라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풀었다가 내쉬는 숨에는 이렇게 쪼여져서 마치 쪼여진 애가 일로 정수리 뚫고 쭉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공간이 힘을 빵 주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단단함이 다른 의미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미는 것보다 더 먼저 얘가 돼야 돼요. 왜냐? 그거는 브레이싱은 지금 당장 처음 하시는 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미는 힘은 근육은 아까 얘기했죠. 막는 힘이라. 이렇게 막는 힘. 그러니까 내가 배를 밀어내는 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힘이 약해서 뭐 더 무거운 걸 못 드실 뿐이지 그 자체를 못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할로잉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복행근을 쓰는 이런 것들은 못 하시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선생님들조차도 복행근을 내가 초보 때는 잘 쓰고 있나? 저도 그랬거든요. 잘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다가 막 손 놔놓고 막 복행근 후 막 해서 우리 움직임이 있으니까 내가 잘 쓰는구나 막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 움직임이 굉장히 커도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저도 막 다 해봤어요. 여기 뭐죠? 보가 프레셔 그걸 놔두고 그 기계도 막 괜히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기계 여기가 그 기계에 그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뭐 복행근을 쓰고 있다. 근데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허리를 누르고 안 누르고의 그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호흡을 가운데로 모아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어떤 하나의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힘의 방향을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힘의 방향. 혹시 다른 직종의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필라테스 선생님이 이제 제 라이브니까 제일 많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라테스에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체형이 무너지는 원인이 뭐예요? 체형이 무너지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 이 공간, 복압이 유지되는 이 공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체형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럼 쟤는 왜 무너지느냐? 무조건 복행근이 약해져서냐? 그거보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애들은 어떤 지속적인 부하가 계속 될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빨강색 동그라미처럼 저 공간이 저렇게 앞쪽으로 무너져 있다면 이분은 그 힘을 더 가운데로 배를 당기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고 그 가운데로 끌어당겨서 정수리를 뚫고 온 그 느낌에 더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그게 무브먼트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선생님도 회원님도 두 분 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걸 너무 힘주는데 집중을 하지 마시고 저 공간이 무너지지 않나 무너지고 있지 않나를 자꾸 지켜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 공간 원통처럼 자꾸 바라봐 보세요. 원통처럼. 그래서 그 원통 위에는 우리 동그라미 원통이 우리라는 동그라미 원통이 있고 밑에는 골반이라는 동그라미 원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를 힘을 이분이 쓸 때 그 공간이 그냥 수직으로 유지가 되는가. 그 힘의 방향을 자꾸 보셔야 돼요.